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날짜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SEC는 리플의 ETF에 대한 승인이 임박했다. 자, JP 모건이라는 전망과 리플의 기대감이 같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JP 모건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코인 시장에 굉장히 비협조적인 곳입니다. 자, 대표적인 금융시장, 우리 미국의 대표적인 대표 은행으로도 알고 있는 JP모건이 JP모건 CEO가 뭐라고 합니까?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했죠. 자, 그 부분에 욕도 많이 먹었는데 왜 욕을 먹었냐? JP모건 회장이 해당되는 부분에 가상 가치가 없다라고 했지만 JP모건은 투자적인 가치로 그들은 계속적인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었다는 거. 이 부분은 이 우리 시장을 굉장히 위선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형태다. 라는 부분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왔었죠. 자, 그러한 JP모건이 리플의 ETF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인 리포트 자료를 내면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리플 코인은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거. 근데 어제 날짜 어떻습니까? 엄청 급락했다가 다시 끌어올리죠. 왜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냐? 자,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당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고래들 입장에선 이러한 기회를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관점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리플의 ETF가 도대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 자,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오늘 1월 14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리플과 솔라나의 ETF는 해당되는 ETP 먼저 최대 22조의 순유입을 전망하고 있다. ETF에 대한 출시 예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이 ETF라는 건 뭡니까? 펀드예요.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한다는 게 바로 이 펀드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의 움직임이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왜?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현재 시장이었습니다. 이 ETF라는 거는 코인 시장에서 제도권 자금으로 넘어가는 그 관점을 가져간다. 당연하겠지만 리플의 ETF가 나온다는 것은 두 많은 고래들의 유동성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고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죠. 자, 고래들은 이틀간 3조 6천억 원 상당의 리플을 도지를 매입했다. 이게 1월 13일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주말간 3조 6천억 원 상당의 매집 라인을 구축했던 게 고래들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고래가 누굽니까? 개인입니까? 절대 개인일 리가 없죠. 고래라고 하는 거는 기업과 기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최근에 이 미국의 금리가 동결할 것이다. 이번에는 금리를 안 내릴 것이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투자했던 곳, 투자하고 있는 곳, 코인 시장도 있지만 주식 시장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래들도 투자를 합니다. 어디에 투자합니까?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만약에 금리가 동결될 거야.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히 고금리다. 라고 한다면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그러한 움직임이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냈던 게 바로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에 있었거든요. 자, 그 부분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월 14일 오늘 날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하죠. 내일은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1월 16일에는 근원 소매 판매 지수. 이러한 경제 지표 발표는 금리 결정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말 그대로 생산자 물가지수는 PPI라고 하는데 다음 CPI, 다음 소비자 물가지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 그대로 소비자 물가는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잡혔냐, 안 잡혔냐, 그 부분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기업이고 기관이다 라고 했는데 이들이 투자했던 곳이 주식시장이고 코인 시장이다. 어때요? 당연히 흔들림을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이 함께 커플링이 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고래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다. 이러한 아이들은 가치평가, 얘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들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주식시장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코인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의 커플링화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관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코인 시장,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니플 또한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자, 니플 코인 오늘 날짜도 한번 보시죠. 오늘 고가가 3,827원, 저가는 3,775원 왔다 갔다는 모습을 오늘 날짜로 보여주죠. 우리는 지난 12월 달부터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드디어 여기 3,500원대를 돌파하면서 이제는 4,0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 근데 어제 날짜로 쭉 내렸다가 다시 쭉 끌어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내릴 때 또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이 물어보셨죠. 근데 어떻습니까? 다시 끌어올리죠. 우리는 하락할 때의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올라갔는지의 경험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언제입니까? 지난 1달러 때도, 지난 2,000원 때도, 지난 1,000원대 밑에서 엄청나게 횡보 라인을 길게 가져갔을 때도 어떻게 올랐습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했던 요인은 여기 있겠죠? 어디에 있습니까? 니플 코인 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냐? 제가 1,000원대 밑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모멘텀은 변동이 없어요. 니플의 모멘텀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 코인이다. CBDC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용하십니까? 이용 안 하죠? 우리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신 지 꽤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젠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는 거. 우리나라 한국은행, 한국의 중앙은행 또한 CBDC를 개발하고 있고 많은 글로벌 국가들이 니플과 손을 맞잡고 또한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니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달러와 연동된다는 건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 달러가 그만큼 유입량이 결정된다는 거. 지금은 이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자,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던 브릭스 연합 다들 기억나시죠? 브릭스는 뭡니까?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달러를 이용 안 하는 국가들이 많아진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좋게만 바라보겠습니까? 아니죠. 미국이 글로벌 1위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출과 수입을 할 때 모두 달러로 결제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브릭스 연합에 나타나자마자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 중국, 당연히 다 들어가겠죠. 러시아, 당연하죠. 이러한 국가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사우디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왜? 사우디는 미국과 가장 오래된 동맹 국가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우디가 달러를 이제 사용 안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러를 이용하는 이 이용처를 늘려야 되겠죠. 그럼 딱 보니까 코인 시장의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의 거래 대금보다 우리 코인 시장의 거래 대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산이 새롭게 분배되고 있는 시점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게 니플의 모멘텀 중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IPO, 주식시장의 상장, ETF, 펀드 시장의 상장. 이거는 SEC의 힘이 필요하죠.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SEC 위원장이랑 니플이랑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죠. 우리가 곧 1월 15일 내일이죠. 내일 날짜로 항소를 결정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말도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소를 한다. 라고 생각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안 한다라고 확정 짓고 나서 대응하게 되면 절대로 옳은 투자 방법이 아니에요. 가장 안 좋은 방법을 생각했을 때 그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 그래서 이 IPO도 ETF도 1월 15일 날 항소를 결정하는 그 부분에서 영향을 받겠지만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엽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죠? SEC 위원장도 이때 사임을 발표했죠. 새로운 SEC 위원장이 나타난다. 니플한테는
날개를 달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어때요? 니플 코인, 고래가 왜 니플을 사 모으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죠. 근데 고래들이 많이 사 모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움직이냐? 이거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래가 매수하면 바로 급등해야 됩니까? 아니죠. 고래는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전거래를 돌리는 거예요.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놔요. 못 올라가게 막고 떨어져 나온 물량을 새롭게 매수하고 이게 바로 자전거래죠. 고래가 왜 자전거를 돌리겠습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또한 이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매집이라고 하죠. 매집이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집입니까? 아니에요.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여기 4,000원까지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3,000원까지 4,000원 터치했다가 또 3,000원까지 왜 이런 모습 반복합니까?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 수 있는 방법이 매집이라는 방법. 떨어뜨리면 고래가 들어왔으면 떨어진다. 개인들은 투자 심리가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매도하겠죠. 이러한 부분을 유도하고 있는 게 고래들이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더욱더 좋겠죠? 이러한 부분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쪽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자 해당되는 톡방에 들어와서 확인 먼저 해보시고 톡방에서 실시간 매매 대응도 함께 가능하시니까 아래 링크 참조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니플을 투자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1,000원대 밑에서도 계속적인 영상을 찍었던 한 사람으로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니플은 가장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 그 부분을 함께 무료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니플 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면서 확실한 친암호화폐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달러가 많이 약해진 지금 트럼프는 이 달러를 살리기 위해서 코인과 손을 맞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코인의 움직임이 거래 대금이 더욱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달러가 올라가는 방법은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리플 코인이 왜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서 기관용으로 설계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됐고 이번에 취임하니까 이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자, 이거를 한번 월봉으로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2021년도 누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까?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죠. 어때요? 21년도에 들어서자마자 취임했고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쭉쭉쭉쭉 끌어올립니다. 왜 끌어올렸습니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는 그 기대감 때문에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금융시장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바뀌면 어떻습니까?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고 예산을 새롭게 집행하면서 새로운 정책들, 시장 우호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감이 올라가죠. 마찬가지입니다. 24년도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되었고 이제 12월 지나 1월 달에 취임합니다. 그럼 1월 달부터 어때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월봉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거는 급등한다는 게 아니에요. 변동성은 보여주겠지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월봉의 기준상으로 상승력이 높이 올라가는 걸로 보이지만 그 과정은 저점과 고점 라인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리들의 수익 구조를 결정하는 데 주된 이유가 되겠죠. 이 부분을 여러 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25년도 들어와서 코인 시장에 새로운 정책 방향성이 나올 것이고 그 부분에 친암호화폐 정책적 유도가 더욱더 커질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니플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거에 발맞춰서 니플의 모멘텀들이 하나씩 발휘가 된다. 당연히 상승력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드렸던 그럼 니플의 모멘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이거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니플의 커스터디 사업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했다. 이게 지금 확장합니까? 아니에요. 24년도 10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확장입니다. 왜? 이걸 두 가지 나눠서 보시면 커스터디가 뭐라고 했습니까? 커스터디는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은행이 우리한테 뭘 줍니까?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 근데 이걸 리플이 한다라는 거, 금융시장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 말 그대로 제가 이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코인들 중에서 리플만큼 제도권 자금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니에요. 왜? 니플은 오랜 시간에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코인을 만들었고 그 부분이 해외 송금 수입부터 시작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은행의 금융시장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커스터디 사업 또한 니플은 계속적으로 준비해 왔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스테이블 코인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달러를 많이 이용하는 시점에서 달러와 연동되는 코인이 많아진다. 어때요? 미국의 달러는 더 많이 이용되겠죠. 최근 들어 이 브릭스 연합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미국인데 이 코인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을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이게 뭡니까? 달러와 똑같은 영향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전략적인 자산, 미국과 동맹 국가들은 국제 무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한 부분에 발 맞춰서 니플은 어떻게 개발했습니까? 지난번 대규모 업그레이드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였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여기 기간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어떤 말이냐면 여기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게 도대체 니플한테 어떠한 영향력에 긍정적인 힘을 주냐?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되면 될수록 이 거래에 사용하는 수수료는 뭐로 이용합니까? 니플로 이용합니다. 니플로 이용한다면 그 이용된 수수료는 어떻게 되죠? 소각이라는 절차로 끝나요. 그럼 뭐예요? 니플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 수수료의 가치가 높이 올라가겠죠. 왜? 소각되니까. 소각이라는 것은 불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관점을 가져간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니플 코인은 확실한 시장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함께 가져가고 있고 지난 이 부분도 2018년도 6월 이후에 고래들은 최대치의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니플의 현재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지금도 지속적으로 비중을 추가하면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고래들이 엄청나게 매집하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니플 코인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까? 어제처럼 떨어졌다고 매도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지금 또 후회하시겠죠?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여기 1달러 넘어섰을 때 정말 꿈만 같았죠. 근데 여기서 매도했던 분들은 2,000원대 후회했고 2,000원에 매도했던 분들은 3,000원대 후회했고 4,000원까지 올라가는 현재 이 시점에 또 한번 그분들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거.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는 우리들의 수익 구조가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작게 먹거나 크게 먹거나 아니면 잘라서 먹거나 이러한 부분들의 관점은 그들의 비중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분석하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제가 이 부분을 하나씩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플 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던 분들은 더욱더 큰 수익 구간을 가져가야 되겠죠. 지금처럼 한국 정치판이 굉장히 시끄러우면서 엄청난 급락도 보였고 급등도 보였는데 이때 맞춰서 나는 또 매도하고 나는 또 매수하고 왔다 갔다 하는 매매 대응이 아니라 안정적인 매매 대응, 이 부분의 저점 라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왼쪽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안정적인 방향으로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러한 니플 코인의 움직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그러면 고래들은 어떻게 매매 대응하길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자, 제가 지난 12월 20일 날 보여드렸던 뉴스거든요. 이거 많이 보여드렸죠? 어떤 뉴스입니까? 업비트의 고래가 니플을 1조를 매도했대요. 야, 이거 보기만 하면 너무 무섭죠? 고래는 다 털고 나갔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1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제가 이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1조를 매도했다라는 거는 시장으로 그냥 내놓은 게 아니라 이 매도자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난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손바뀜이에요. 고래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장으로 내놓으면 어때요? 그냥 1조만큼 매도가 되는 거예요. 1조만큼 매도가 되면 시장, 주식으로 치면 하한가 여러 번 맞을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12월 20일 날 어땠습니까? 급락했습니까? 아니죠.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만들면서 움직였어요. 왜? 고래들이 나간 게 아니라 새로운 고래한테 손을 바꿨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 보니까 어떻습니까? 12월 20일 이후에 어떤 뉴스가 나와요? 24일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니플의 고래들은 니플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대요. 전문가들은 25년도 낙관론 속에 계속 나오면서 계속 매수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까? 20일에는 모두 매도했다고 공포감 조성하더니 24일에는 또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고 한다. 당연하겠죠?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고래들 입장에서 개인들은 어떤 물량입니까? 올라가도 매도할 거고 떨어져도 매도할 거고 횡보해도 매도하는데 어떻게 고래가 매집해놨던 그 구간을 개인들이 들어와서 분탕질 치면 안 되는데 이걸 놔두겠습니까? 흔들겠죠. 흔들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뉴스를 여러 번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지금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당연히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지금이 상승에 시작되는 부분인데 또 여기서 매도해서 더 올라간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만약 지난번 정치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이때 매도했고 3,000원대 이상에서 또 매수했다면 지금 손실이든 아니면 한 조그마한 수익 구간이든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추후의 수익 구간은 더욱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매수와 매도의 대응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은 천차만별로 틀려집니다.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모든 분들이 매입 단가가 틀리고 투자의 가용 금액 또한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쪽 해당되는 전략적인 부분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같이 확인하시고 톡방에 들어와서도 실시간 매매 대응 전략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안정적인 수익과 더욱더 크게 늘어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